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6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네요. 제가 일정이 있다 보니까 방송 시간이 많이 늦었지만 변함없이 또한 저의 방송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을 위해서 마이크를 항상 킵니다. 저 또한 셀트리온의 주식을 단 한 주도 매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1차 목표, 세 번째 폭등 구간 정고점 돌파. 여기 도착해야 되겠죠? 저의 목소리를 기다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코인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의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줄어들었죠. 하지만 저는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시황관과 매크로 경제관과 4차 산업의 혁명과 이 모든 부분을 결합해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플루언서가 되겠죠. 사실 저는 일반적인 인플루언서가 아닙니다. 알고 계시겠죠? 자, 잡다한 말은 여기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셀트리온 소식을 먼저 전해드릴게요. 우리 램버스님이시죠? 우리 셀트리온 소액 주주분들을 위해서 직접 블로그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네이버에 셀트리온 한 칸 띄고 소액 주주 한 칸 띄고 램버스를 누르면은요 여기 셀트리온 소액 주주 쉼터 밴드가 나옵니다. 요거 클릭을 하시면은요 램버스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셀트리온의 소액 주주 쉼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램버스님이 리더로서 좋은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좋은 자료를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5월 14일자 덴마크 계약 소식이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의 온라인 조달 광고인 테드에서 5월 14일자 덴마크 계약 낙찰 공고가 확인되네요. 약품명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램시마 S이 추정되며 계약 체결일은 4월 25일입니다. 가로해놓고 아직 정확한 거는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 이 말씀을 하시네요.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0005 1억 4천, 0008 3억 9천 정도 되네요. 두 개 합산해봐야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이 제품도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5월 14일자 덴마크 계약 소식을 램버스님께서 공유해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 더. 바이오시밀러 4월 미국 처방 실적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먼저 인플렉시마, 레미케이드. 여기 인플렉트라가 수량 기준으로 27.1, 점유율이 금액 기준으로 26.9. 리툭산, 트룩시마죠. 트룩시마가 수량 기준 31.6, 금액 기준으로 점유율이 32.9. 트라수맙, 허주마저 얘는 1.7, 수량 기준, 금액 기준 1.9입니다. 자, 추세로 그래프로 보면 더 잘 보이는데요. 인플렉트라 요게 30근방을 찍고 27.1. 수량 기준, 처방 수량 기준,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0을 찍고 27 정도로 내려와 있습니다. 같죠? 자, 허주마는 큰 의미는 없어요. 미국 시장에서 뭐 1.7, 1%대니까. 트룩시마 보시더라도 한 35, 31, 31.6 처방 수량, 그리고 처방액 기준으로 보면 한 30%. 여기서 딱딱 30%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3인방이죠. 이제 진펜트라,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얘가 숫자를 담당합니다. 특히 진펜트라와 유플라이마가 무척 기대가 큽니다. 이놈들이 숫자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셀트리온 제약 1분기 매출 역대 최대이다. 영업이익은 62% 급감했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생산시설 가동 확대 준비로 인한 인건비 상승, 파이프라인 확대에 따른 임상 비용 등이 반영됐다고 설명하였다. 케미칼药품 사업 부문 주력 제품은 고덱스가 작년과 유사한 약 148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호조세를 보였다. 당뇨병 치료제 액토주는 전년 대비 30% 성장하며 매출액 약 40억 원을 달성하였다. 본격적인 판매와 마케팅 활동에 들어간 고혈압 치료제 딜라트 렌정은 매출 약 94억 원을 기록하며 성장세에 힘을 보탰다. 바이오시밀러 사업 부분은 주력 제품들이 고른 성장세를 보이며 매출이 전년 대비 15.4% 증가한 182억 원을 달성하였다. 램시마 SC 램시마와 램시마 SC가 시너지를 내면서 16.7% 상승한 96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자, 그래서 허즈만은 전년 대비 40% 성장한 약 48억 원.
그리고 본격적인 상업 생산에 돌입한 청주 공장, 프리필드 실린지 생산 시설은 셀트리온이 판매하고 있는 진펜트라와 유플라마 주요 제품을 활발히 생산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04%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였다. 캐파가 커졌고요. 투자와 비용 등으로 영업이익이 급감하였다. 하지만 얘 또한 셀트리온과 이제 합칠 시기를 기다리고 있죠. 케미칼 그 부분이 또 합쳐지겠죠. 바이오와 케미컬 동시에 갖고 가야 되겠죠. 즉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요 삼형제의 합쳐진 모습을 보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공매도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겠죠. 우리는 중요한 건 주가의 폭등이죠. 숫자를 확인해야 된다. 하반기에 많은 부분을 확인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업이익의 80%, 2025년도는 더 좋습니다. 이 중간 기점에 주가의 폭등을 보게 되겠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반기부터 기대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이슈가 있었죠. 오늘 대한민국 증시 보겠습니다. 오늘 0.83, 0.95 상승했고요. 셀트리온도 1.10, 제약도 2.07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해외 증시도 현재 시간으로 한번 봐볼게요. 나스닥, 다우, S&P가 상승권에서 움직여줬죠. 보합권. 큰 상승은 아니죠. 어제는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니케이 상해 항생도 상승으로 끝났고요.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은 거의 약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원화 강세, 달러 약세. 보시죠. 한눈에 드러납니다. 추세가 원화 강세 폭이 나왔죠. 달러 약세 폭이 나왔고요. 국제유가는 하락해서 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의 강세, 코인도 반등이 좀 나왔어요. 비트코인이 반등을 치고 있죠. 한 방에 7%였습니다. 알트코인도 키 맞추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 국채 금리 또한 하루 동안에 내려왔고요. 1개월 동안으로 봐도 훅 내려왔죠. 3개월 동안으로 봐도 훅 내려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원화의 강세, 주식의 강세, 코인의 강세, 달러의 약세, 국채 금리의 하락이었다는 거죠. 자, 이 이슈가 왜 나왔던지 봤더니요. 미디어와 지표가 얘기해주고 있는, 저는 지표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마사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보시면 금리 인하 기대감에 활활 탄 미국 뉴욕 증시 비트코인 7% 급등하였다. 이유는 4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해서 3.4% 상승하면서 3개월 만에 둔화가 되었다. 그래서 S&P 나스닥 지수가 장중 사상 최고치, 미국 CPI 발표 후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이 강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CME 패드워치 연중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53.0%이다. 정리해보면 저는 이거는 미디어가 뒤집어 쓰이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금리 인하하면 좋은 거야. 금리 인하하면 주식 상승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대중의 우리들의 머릿속에 어떻게 각인이 될까요? 금리 인하를 할 거니까 시장이 이렇게 달려나가잖아. 물가가 떨어지니까. 그러면서 우리 머릿속에 금리 인하는 좋은 거라고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있죠. 그러나 저의 현재의 상승은 뭐죠? 지표의 마사지 후 수출입 물가지수이건 생산자, 도매 물가지수이건 소비자 물가지수이건 얼마든지 지표는 마사지가 가능하다. 저는 지표는 참고만 합니다. 정말로. 성장률도 참고만 하고요. 그리고 실업률과 고용률도 참고만 합니다. 요걸 마사지해서 그리고 진짜 핵심은 기술적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지들끼리 손바뀜이 나오면서 요 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함께했던 공매도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 세력들이 얼마든지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죠. 제 코인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그 뜻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미 멤버십을 진행하고 있어서 거기서는 매크로 경제와 함께 제대로 된 집중 분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그래서 금리 인하를 호재로 보느냐 악재로 보느냐 단순히 금리 인하만 갖고 시장이 돌아나가지 않습니다. 2008년도에도 제로금리까지 갔는데 시장이 안 돌아나갔죠. 세 차례 양적 완화를 하고 돌아나간 겁니다. 2020년도에도 미국 증시가 제로금리로도 안 돌아갔죠. 코로나 팬데믹 때.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니까 그때부터 돌아나갔다. 한국 증시도 통화 수합을 단행하고 나서야 돌아나갔다. 아시겠죠? 금리 찔끔 인하한다고 해서 지금의 경제가 뒤바뀌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돈을 끌어와서 생산을 늘리고 고용을 늘리지 않죠. 투자를 많이 늘리지 않습니다. 경기가 불확실한데 기업의 생존이 달려있는데 그리고 개인들도 기관들도
증시 상황이 불안한데 이 신용 경색 상황에서 금리 찔끔 내린다 그래서 투자를 늘리지가 않죠. 거기에 해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동결되는 구간 동안에 금리가 찔끔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급하게 내려가면 위험하죠. 그 금리가 고금리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 그들은 계속 끌어올릴 겁니다. 그리고 금리가 내려갈 때 또 미디어가 동반되겠죠. 모두가 예스를 외칠 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요걸 입혀줬죠. 셀트리온의 고점에 물으셨던 분들은 그 예스를 가장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장 상황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셀트리온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의 자사주 신청 내용은 2만 주 신청을 해서 8,200주, 8,212주가 체결되었습니다. 체결 가격은 19만 3천 원 언저리에서. 자, 오늘 셀트리온의 대체 잔고는 3만 6천 주 줄어들어서 575만 3천 주. 공매도 누적 잔고는 155만 9천 주입니다. 전일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한 1만 6천 주 가까이 줄어 있죠. 대체 잔고와 공매도 누적 잔고가 찔끔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셀트리온의 수급을 먼저 봐볼게요. 개인이 10만 주 매도, 외국계가 6만 6천 주 매도, 기관이 16만 4천 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중 금융투자가 12만 주, 대부분을 담당했어요. 연계금은 2만 주, 사모펀드는 1만 4천 주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개인이 170만 주 매도가 나왔고요. 한 달 기준 외국계와 기관은 7만 3천 주, 133만 1천 주 기관이 들어왔네요. 외국계는 UBS 창고를 통해서 최근 들어서 매도가 나왔죠. 이 수급은 참고만 합니다. 정말로. 숫자가 찍힐 때쯤 되면 수급이 개인의 매도가 증가하면서 외국계와 기관의 보너스로 전환이 될 겁니다. 지금 그들이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을 거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약의 수급을 볼게요. 셀트리온 제약. 제약도 개인이 2만 1천 주 매도, 외국인 10만 주, 기관은 만주 순매수. 이중 금융투자가 6,700주, 연계금이 4,300주 순매수를 담당했습니다. 한 달 기준 개인이 14만 2천 주, 외국계와 기관은 각각 3만 주, 11만 7천 주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오늘 셀트리온의 호가창을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UBS가 많이 매도가 보이죠? 그래서 외국계 매도에 주창구를 담당하고 있네요. 신한은 여전히 보이는 거고 삼성도 여전히 보이고 있네요. 그렇지만 이 장난치기, 기관이건 개인이건 외국계건 그들의 작업치는 창구, 요게 떠나가는 그 시기가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랜 시간을 기다려 왔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만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숫자 앞에서는 공매도 하라비아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셀트리온의 오늘 월봉 차트입니다. 별다른 차이가 없죠? 정말 깔끔하죠? 1번 라인, 2번 라인, 3번 라인. 월봉. 그래서 현재 이 노란색 이도평수를 아직 돌파를 못했죠. 여기도 돌파를 해야 됩니다. 온전히 돌파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세 번째. 여기 하반기 때 그 시동 거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일봉으로 보셔도 역시나 그 자리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전 매물대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깔끔하죠? 온전히 돌파를 못한 거야. 제가 항상 강조했었던 여기 박스권. 여기를 뚫어줘야 여기까지 이 작업도 그들이 할 겁니다. 거래가 동반돼야 되고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송을 마치면서 코인에 대한 부분을 짧게 말씀드리고 있죠. 저는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나면서 제도권으로 들어왔죠. 이 승인을 이끌었던 건 블랙록과 피델리티. 최근 들어서 세계 3대 자산운용사가 있습니다.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피델리티. 여기까지 4대이죠. 얘네가 전체 나스닥 시가총액의 40%그 기준점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 나스닥의 시가총액. 여기에는 전 세계의 기득권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흔하게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CME 그룹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상품 선물 거래소. 그리고 IC,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얘는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 회사입니다. 거래소의 양대 그룹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팡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메타,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테크 대부분 얘네 자금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든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가 선방에 서서
비트코인의 현물이태 불을 승인을 이끌었다. 감이 오셔야 됩니다. 비트코인 저는 10년 기준 100억 보고 있다. XRP 100만 원 기준점이다. 이미 저는 이게 결정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에코프로 BM의 수십 배에 달하는 폭발적인 파괴력이죠. 이걸 보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셀트리온과 동행하시면서 우직하게 함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주주분들이 제 멤버십에 오셔서 함께 동행을 하시니까 멘탈 관리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왜냐면 에너지가 분산되니까. 셀트리온만 지고 있으면 이쪽으로 모든 신경이 쏠리니까 이거에 힘이 다 빨리죠. 에너지를 분산해서 4차 산업혁명의 초기 시장에 일생일대 제 인생 최고의 투자계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를 통틀어서. 셀트리온은 정고점 돌파, 세 번째 폭등까지 함께 같이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직업이 R&D예요, R&D. 지금 밤 12시가 다 돼가죠? 오늘 오전부터 달려서 지금까지 일에 미쳐있는 사람입니다. 에너지를 저는 R&D에 집중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인플루언서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시장 상황을 바라보는 것도 또라이처럼 바라보죠. 왜냐하면 99%, 1%와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시황관이 남들과 다른 시황관을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가오는 버블장에서 셀트리온의 세 번째 폭등 구간, 그리고 코인의 폭등 구간을 동시에 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늦은 밤이 늦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